다음 주제는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요,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인 손선주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그 보건복지부 공주국립병원의 심사위원이고 또 정신장애 관련해서 학술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국마사회와 문무부 등에서 청소년에 대한 그 힐링 승마의 또 전문가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신데요. 발표를 부탁하기 전에 제가 한 분 먼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내빈 중에 사단법인 국제고용개발원에서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함께 축하해 주시러요. 조정윤 박사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선주 교수입니다. 저는 신체 쪽은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학과 중에서도 정신건강 쪽이고 중독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마사회하고 한국마사회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비행 청소년 아이들, 소년원이라든가 보호 관찰 대상 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태워보자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이유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 발표에 의해서 오경수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적용시킨 그 모델을 포커성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개를 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제가 방금 전에 서문수 박사님 발표하신 그 비기승 프로그램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발표하려는 것도 연결이 되는데 보니까 교육 그 프로그램 개발의 목표가 소통, 공감, 친근함, 온화함이라든가 배려, 협동, 책임감, 존중 요 이제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저는 오늘 문제행동이라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라고 해서 문제행동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낙인시킨다기보다는 행동 쪽에 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 그래서 법적으로는 실은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 지금 비기승 프로그램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요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친근함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대인관계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의 문제라든가 책임감 문제라든가 존중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 청소년 아이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했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혼자 발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 문제, 저희가 이제 비행 청소년이라고 그러고 문제행동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인 것 같으면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부모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네, 가정환경. 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아기나 아동 청소년기가 실제로 그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기술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실은 건강한 성숙한 인간으로서 발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1차적인 어떤 가장 근접한 중심이 가정이죠.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네, 사회환경도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래도 중요하고요. 어떤 학교냐도 중요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도 중요하고 어느 거주 지역도 중요하고요. 또 네. 커뮤니케이션. 사회환경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이게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애들이 점점 빨라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어도 모델링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가정이나 할지언정 아이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은 밖에 유해 환경이라든가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부모가 쉐이핑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부분 말씀하셨는데? 커뮤니케이션. 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어요. 의사소통.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세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네,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의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이렇게 인내심도 부족하고요. 이렇게 충동성 조절이라든가 자기 감정 제어하는 걸 잘 못 배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이따 발표를 하겠지만 발달적으로 볼 때 실은 뇌 발달적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서 건강하게 잘 자란 성인에 비해서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충동성 조절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청소년들 욱하잖아요. 그죠? 근데 15살짜리가 욱하는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욱하는 거하고 45살이 욱하면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에서의 어떤 그런 제한점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매스컴. 네, 매스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들을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로 청소년들이 다 노출이 돼서 보게 되면 네. 그런 걸 모방하거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실을 시기적으로 발달적으로 못해 모방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보니까 노출되는 그 범위와 유해 환경이라든가 그런 수준도 굉장히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행동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문제행동을 하기까지의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볼 때는 개인적인 요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많은 부분 환경적인 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문제행동이라 해서 아이한테만 뭔가 죄를 준다든가 아니면 법적 시스템 내에서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는 건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어려운 과제인 거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보호를 못했고 학교에서 보호를 못했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못하다 보니까 밀려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문제 비행 청소년으로 태어난 아이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는 관점에서 아까 전에 성은수 박사님이 악벽을 이제 버릇이라 얘기하셨는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 아이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반드시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만 문제 비행 청소년 아이들을 할지언정 저희가 일단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할게요. 일단 그래서 문제행동의 청소년 이들이 누군가 그 발달적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행 청소년의 주된 정신건강 이슈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제 개입을 할 때 서비스를 정신건강 관련해서 서비스를 개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주안점으로 두면 좋을지로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김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왜 승마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실은 이번에 이제 보호관찰 대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승 프로그램, 비기승 프로그램 혼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요. 이 기승 프로그램이 좋은 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만 신체 발달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영양소적인 부분에서 결핍도 굉장히 많고요. 적절한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그 발달이 제한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인 활동을 준다는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거기다가 그 문제행동 아이들은 무기력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몸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 뇌 활성화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 포커스를 줄 수 있게 집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법무부랑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획을 하면서 그 기승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가 법무부에서 굉장히 좋은 몇 억씩 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많이 짜고 인지행동 치료 많이 짜고 했는데 재범률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아니면 하는 것 중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서 몸을 움직이는 걸 쓰자 하면서 머리와 마음도 같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같이 방금 얘기해보신 거고요. 청소년들의 특징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걸 거예요. 뭐 이상적 판단보다는 행동보다는 이제 감정적 대응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 흥분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아이들이 지루함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루함 요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면 뭐 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 측면에서 성숙과 미성숙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을 가르칠 때는 뭐 정신건강의 어떤 뭐 다양한 장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신체 발달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뇌가 발달을 할 때 보면은 가장 앞부분이 여기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뇌는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성숙의 발달 시기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맨 앞을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발달을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숙한 인간, 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든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내린다든가 충동도를 제어한다든가 아니면 감정 조절을 잘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펑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해는 가는 거죠. 충동적일 수 있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뭐 오늘 10,000원 가질래 내일 11,000원 가질래 오늘 10,000원 가질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인들은 하루만 지나면 1,000원 더 버는데 내일 11,000원 가질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학대라든가 반입이라든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요즘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그 폭력적인 어떤 수위라든가 범죄 수위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예전보다 범죄 수는 줄었지만 실은 범죄의 심각성도 굉장히 높아요. 노출되는 정도하고 아이들이 가하는 정도의 어떤 그게 많은 폭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성숙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대신하겠습니다. 점점 더 밀고요. 그래서 비행 소소년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뭐 모두가 다 이렇진 않지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가정 환경이 있고요. 그 뭐 부모든 아니면 주 양육자가 적절한 좋은 그 모델링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폭력이라든가 학대라든가 방임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모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들도 폭력적인 성향이 굉장히 높죠, 그죠?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또 굉장히 이렇게 폭력도 많이 행사하고 뭐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가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도 많고요. 공감 능력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죄의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걸러걸러 이제 어린 아이 그러니까 유아기 시절로 가면은 애착 형성이 굉장히 문제 있었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못한 주 양육자의 어떤 태도라든가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 그게 이제 애착인데 그게 부족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뢰관계를 유지한다든가 대인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든가 뭐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뭐 과거 또는 현재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폭력이나 이런 성향을 보였던 아이들도 많습니다. 고립된 경우도 있고 또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것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자존심 추구한다거나 뭐 무모한 행동을 많이 한다든가 낮은 자기통제력, 충동성 제한이 부족 그리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승 프로그램 하든 비기승 프로그램 하든 주요 목표를 세울 때 여기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다들 여기 재활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재활생활 효과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공감력이라든가 자기 통제력이라든가 뭐 충동성, 감정 표현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거 다 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행동으로 보이는 부분은 행동 수정 기법으로 뭔가 그 바꿔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기승 비기승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머지 두 개는 충동성과 공격성인데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행청소년 아이들한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충동성과 공격성이에요. 공격성은 뭐 타인한테 대한 공격성도 있고요.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심하게 아니면 동물 상대로 그걸 표현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어떤 파워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곤조곤 앉아가지고 성성숙한 성인처럼 앉아서 내가 이게 문제인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참 드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충동적인 부분도 두 가지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빨리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가? 뭐 1시간 동안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막 교육을 해봤자 아이들이 졸아요. 그리고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재발률이 재범률이 떨어지면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요즘 100세 시대 생각하시면 15살짜리 아이가 소년원에 들어와 있다가 앞으로는 80년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건강한 성인으로서 살 수 있게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펑션, 성숙한 인간의 펑션을 가르쳐서 내보낼 수 있게끔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해서 내보내려면 그럼 뭘 할 수 있는가? 다양한 개입을 해야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개인 목표로 보면은 이 아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든가 감정 조절 능력을 좀 키워준다든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감을 준다든가 성취감이나 자기통제를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타면 이제 말을 일단은 그루밍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면서 배려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아플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요. 협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향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적은 노력 대비해서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극이 계속적으로 주어져야지만 계속해서 집중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뭔가 활동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움직임도 동반할 수 있는 뇌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신체 심리적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 초등학생 그 체육 그 활동을 보면 굉장히 그 액티브하게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시키면 공부 능력이 학업 성취도가 향상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뇌가 가동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신체적인 거면서 심리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넣을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라고 보면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이 메커니즘의 변화를 줄 수 있게끔 해서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조금 더 감소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행동으로서 그것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말 관련해서 말을 이용하는 제갈스마, 힐리스마 얘기하지만 실은 동물뇌계 치료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학술적인 근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니까 충동성이라든가 공격성 완화에 동물뇌계 치료가 굉장히 잘 많이 효과성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재활승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 소년원의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더니 자기 통제력하고 충동성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해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이제 저 이어서 오동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싶다면은 문제 청소년은 그냥 문제가 있는 아이들로 바라볼 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 어떤 아직은 기회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행동 수정이라든가 우리가 말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기능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람이 있는 걸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